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간밤에 지수에 대한 방향성 많이들 지켜보셨을 텐데요.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재표결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면서 리스크가 한풀 꺾인 만큼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장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오늘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수상단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의 지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지수 어제장에 나스닥과 S&P 길게 상승으로 뽑아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시장 안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셧다운이 거의 해소된 걸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너무 좀 약하네요. 전 민주당이 이걸로 좀 길게 끌고 전국 파국으로 몰아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중간선거 대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바람인 줄 알았더니 역시 민주당이 좀 착한 것 같습니다. 저럴 때는 너무 쉽게 끝나서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요. 일단 그래서 지수는 좀 더 오르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그렇고 이번 주 초반도 그런데 정말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때문에 지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시장 안에서 잘못 손실로 나가실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김정철 해설위원이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김경인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인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간밤에 셧다운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 표결을 하기 이전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 기능 중단을 막기 위해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뉘앙스를 표결 전부터 좀 풍겨왔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예산안이 2월 8일까지만 적용이 되는 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표결이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 과정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김경인 PD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화요일 저녁 신세계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다크호스입니다.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왕입니다. 네. 항상 다크호스인데 이제 다크호스를 뛰어넘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황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담담하게 여러분들에게 담백한 인사를 건네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신세계와 그리고 해외 선물 안에서 더욱더 좋은 활약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텐데요. 자, 현재 구간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 흐름 먼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방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길게 양봉 뽑아낸 S&P와 나스닥인데요. 먼저 S&P 지수 현재 구간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832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12%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어제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이죠. 0.08% 약보합으로 6,926포인트 하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 역시 오늘 좀 보합권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2301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볼까요? 골드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시도합니다. 1,335달러까지 돌파하면서 0.19% 상승분이고요. 1,335.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64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1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0.36% 강보합권으로 조금씩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시장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 좀 큰 폭의 상승 이후 잠시 좀 눌리는 상황이고요. 유로 FX도 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35달러까지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루드오일 역시 64달러 다시 한번 회복이 됐다라는 점 시세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세 확인하시죠. 네,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일단 $10,000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어제장에 이어서 $10,000 부근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하나로 1,2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1,350 선으로 0.0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초반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세도 살펴드렸고 현재 구간에서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은 PD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메르츠방크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쭉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트레이드 워라고 하는 무역 전쟁이다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될 경우에 달러 매수는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CNBC의 매드머니 경제방송의 진행자죠. 짐 크레머가 미국의 셧다운은 코미디다라며 월가도 이 셧다운을 무시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독일의 1월 GW 경기기대지수입니다. 20.4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BOJ의 구로다가 긴축 우려를 불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출구 전략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독일 쪽에서 지표 발표도 나왔고요. 구로다 총재는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까지 통화적으로 잘 검색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세와 함께 뉴스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셧다운 해소로 뉴욕 증시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장에서의 신고가 행진인데요. 지수에 대해서도 어제장에 큰 폭의 양봉으로 뽑아내고 현재 구간 소폭의 조정받고 있는 S&P 500 선물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ECB를 앞둔 경기감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소폭의 반등 이어가면서 1.296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초까지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대에 대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원유 증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같은 가격대에서 역시나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64달러 초반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 또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위험자산 선호와 달러 인덱스 지지에 따른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구간 133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홀로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같은 자리에서 지지부진한 좀 어려운 장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일 때일수록 이후 가격대에 대한 전략과 대응 전략을 좀 미리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4가지 이슈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점검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앞서서 말씀드린 S&P 500입니다. 자, 어제장에 이 셧다운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본장의 모습 그리고 지수 선물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대는 다시 한번 가격대 말씀드리면 2833.25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반반의 의견이 나눴는데 저와 해설위원님 다운이고 김경윤 PD와 마스터님이 업이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한 부분 각자의 또 의견이 있을 텐데요. 먼저 저는 지수가 어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마스터님에게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저점 매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눌림씨. 네네.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주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주봉 차트겠지만은 주봉 차트 자체가 일단은 상승 랠리를 더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일봉이랑 좀 비교하면은 전일 이번 주 주말이었죠. 셧다운이 가장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게 그 셧다운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드렸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셧다운 자체는 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013년도 8월에 셧다운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이미 지수 자체는 굉장히 미비하게 움직였었고 시장의 반응은 그만큼 냉담한 거예요. 지금 과거의 사례가 셧다운 자체가 일어난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번에 셧다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크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지수에 굉장한 미비한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또 오늘이었죠? 예, 셧다운이 풀렸죠? 상황 자체가. 예, 전일부터 셧다운이 풀리긴 상황인데, 셧다운이 풀리니까, 이제는 또 이제 지수가 큰 상승세로 이끌어진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를 더 추가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저는 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포지션은 안 돼요. 장기는 안 되고, 그 데일리 매매로 가셔야지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을 들었고, 포인트 자체는 제가, 이거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차트 좀만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셧다운에 대해서 시장에 끼칠 영향은 좀 미비하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전망해 주실 때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 앞으로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과 단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쪽으로 모아가시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 있은 후에 좀 실시간으로 가격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업을 들어주신 김경윤 PD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의견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어제 우리 시간으로 거의 새벽 3시까지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되면서 뭐 라이브를 지켜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셧다운은 해제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트위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카라고 하는 이민자법에 관련해서 좀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좀 완벽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에 2월 8일까지만 지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또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렇게 좀 임시적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거나 이게 지금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본인이 좀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민주당원들이 셧다운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아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쓰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투자 심리에 조금이나마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재미있는 점이 마스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셧다운이 됐다고 해서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셧다운이 또 해제가 됐다라고 하니까 또 이런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생겨나는 모습이 지금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오늘 장에서 지켜보셔야 할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셧다운의 해제 소식에 지금 글로벌 증시 역시 좀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우리 증시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선순환으로 미국의 지수 선물 상승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이 셧다운 이슈 때문에 정치적 뉴스가 좀 추심을 지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실적과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외신에서의 분석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지금 발표를 한 기업 중에서 다우 소속이죠. 존슨앤존슨 실적이 굉장히 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조세로 드러났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반면에 같은 다우 기업인 버라이즌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그 구독자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상승폭이 높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프리마켓에서 10% 넘게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분기 실적 그리고 매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연설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가 통화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비제조업 지표를 발표할 것인데 이어서 또 리치몬드 연은에서도 제조활동 서베이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셔야 할 부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투자 심리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셧다운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서 일단 임시 예산안처럼 2월 8일까지 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점, 이 시기적인 부분도 잘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속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해서 발표가 되는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마스터님. 어떤 시장 흐름 뭐 포착이 되셨나요, 혹시? 아니, 포착한 게 아니라. 네네.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아니, 저희가 또 마스터님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끌어드리는 만큼 마스터님이. 아니, 왜냐면 지금 골드가 갑자기 너무 움직였고 제가 놀래가지고. 말 나온 김에 골드 함께 볼게요. 일단, 아니, 일단 유로 할 때 얘기해도 되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에 대해서 말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신세계가 마스터님 좀 중점적으로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는 만큼 이렇게 또 다른 변화가 포착이 되면은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을 시청자분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또 반대로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해소가 되는 부분은 이전부터 또 외신 쪽에서 나왔지만 뭐 별로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전망이 뭐 이미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장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좀 당연히 좀 되돌림을 조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점에서의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오늘의 고점에서 이제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음봉에 대한 마감으로 함께 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인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신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왜 다운일까요? 일단 자료화면 하나 볼게요. 네. 네, 일단 셧다운 관련 주요 일지입니다. 주요 일지인데요. 12월 20일 날 미국 상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받기 위해서 4주 동안 단기 예산을 처리합니다. 이때 이제 언발의 오줌누기가 시작한 거죠. 이때 일단 4주만 미뤄보자. 일단 4주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어린이 건강보험 예산이랑 이런 예산들이 이제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다카라고 불리는 이 드림법, 일명 드림법이에요. 근데 이거 보완한 입법하고 멕시코 장벽 설치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렇게 빅딜을 좀 논의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날 아주 계산된 발언을 합니다. IT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한테 거짓 속을 발언을 하죠. 되게 유명한 발언이었죠. 예. 그냥 남들이 봤을 때 트럼프 저거 완전히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런 대통령으로서 저런 말 할 수 있지? 하지만 다 이걸 노리고 한 말이에요. 다 이런 걸 노리고 한 말이기 때문에 패키지 딜이 무산 가능성이 나와버렸죠 이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카 관련해서 다카는 일단 빼고 어린이 건강보험만 넣자 해가지고 어린이 건강보험만 잘 버물려가지고 일단 하원은 통과했어요. 근데 상원에서 이제 그 하원 통과해서 올라오고 상원까지 통과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 사인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전 국민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봤는데 거의 압도적인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결국 이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처리돼야 된다라는 게 여론에 상당히 좀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 48%부터 거의 70%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공화당이 순간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이 돼서 부랴부랴 합의를 해봤는데 일단 다카를 약간 개정해보자. 개정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해서 합의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 개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일단 얘기를 던져놓고 일단 밀어놨어요. 2월 8일로. 2월 8일로 밀어놨는데 요게 이제 주요 일지고요.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딱 흐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2월 8일 날 또 이 난리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2월 8일 날에도 잘하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냐? 저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벌어졌던 일이에요. 오늘 벌어졌던 일인데 오늘 이제 결국은 미국이 무역 분쟁을 선언한 날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일단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가 일단 수출한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전부 다 지금 세이프가드 발동한 상태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서 이제 WTO 제소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되게 기분 나쁘고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 군대도 주둔하고 도와주는데 이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완전히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주부터 얘기 드렸다. 미국 왕따 시키기가 다시 한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세이프가드 활동했는데 OCI가 5%나 올랐어요. 예. 그 다음 하나케미칼부터 태양광 모듈 회사가 가장 치명타를 입는데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예. 왜냐? 미국이 오늘 선택한 이 행동이 정말 최악의 실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26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결국 저희가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다보스 포럼 연설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계산은 뭐겠습니까?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무역 분쟁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무역 분쟁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 컨퍼런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잭슨홀 컨퍼런스, 하나는 다보스 포럼. 그때 신세기 시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잭슨홀 컨퍼런스와 다보스 포럼 차이점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잭슨홀 컨퍼런스는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이는 거고요. 다보스 포럼은 뭐 돈만 있으면 다 가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서 연설하는데 이 멘트가 익숙하네요. 예,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이번 발언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생길 걸로 보여지고 저는 이 무역 분쟁이 결코 미국에 좋지 않다. 당분간 이 가는 부분은 지수가 상승한 부분 조금씩 어느 정도 좀 행보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물론 2월 좀 지나서 다시 상승 갈 수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 기업도 실적이 너무 좋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는 실적 안 나오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정말 실적 좋아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 차이는 있지만 이게 2월 말 3월에 뭐가 있냐면요. 부채 한도 협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하고 이게 맞물릴 가능성이 있고 만약 민주당이 이걸 노리는 거라면 민주당은 정말 똑똑한 거고요. 민주당이 노리지 않는 거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뒤로 넘어졌다가 상당히 좋은 결과 얻는 그런 상황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랑 같이 걸렸을 때 2013년 6월 8월 보지 마시고 6월을 보십시오. 지수가 11% 급락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랑 같이 걸렸는데 물론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정, 그리고 2월에 다시 상승, 그리고 만약 이게 부채 한도 협상에 같이 맞물렸을 경우 좀 크게 하락. 뭐 이런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운이지만 뭐 행보겠죠. 예, 네.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을 뭐 현재 구간에서 셧다운 마무리가 돼도 부채 한도 협상에는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또 다른 이슈를 좀 던져주셨어요. 참고로 부채 한도 협상 실패하면 미국은 디폴트가 나요. 그렇죠. 네, 디폴트가 알겠습니다. 납니다.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 디폴트 나는 것처럼 IMF 때처럼 그렇게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셧다운은 셧다운대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부채 한도 협상이 더욱더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슈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함께 말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초반의 하락폭을 지금 현재 구간 많이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좀 가격대 상세하게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S&P 비교해서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지수 좀 봐주실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지수가 아직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지금 나스닥하고 S&P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네. 지금 뭐가 나스닥이 뭐가 S&P인지 확인이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방향이. 네. 맞죠? 네. 여러분들. 지금 S&P를 잡든 나스닥을 잡든 어떤 같은 포인트 내에서 좀 진입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제 미장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매수시를 볼 시 기준선 자리에서 잡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S&P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28, 24.00 예, 이 자리를 좀 매수 포인트로 추천드립니다. 예,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 조금 오늘 다소 길 수 있어요. 예, 다소 길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 손절 라인은 적어도 한 30틱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잠시만요. 네. 자, 2825.00 이 자리를 추천드리고 네. 손절 라인을 2815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스닥도 같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셧다운 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S&P랑 나스닥 자체가 동일하게 움직여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기준선 라인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장 개장하기 때문에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좀 선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조정 시 매수적인 접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S&P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2835로 다시 좀 상승이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기준선 매매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시고 2825포인트에서 매수적인 접근 가능하고 또 손절대에서 잡아주셨는데 30틱을 좀 잡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봤기 때문에 손절은 좀 아래쪽의 가격대겠죠. 30틱이기 때문에 2815선을 손절로 좀 잡아보시고 25선에서 매수적인 포지션으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스닥과 S&P 최근 차트 흐름이 좀 동일하게 일어나는 만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전략자 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좀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 네 번째 이슈인 골드를 두 번째로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듯이 골드 지금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두 번째 이슈는 골드로 좀 체인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위험자산 선호와 달러인덱스 지지에 따른 횡보세 보이고 있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방송 초반에요. 1335달러 이상의 좀 돌파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빠른 흐름에서 1331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구간도 역시 다시 반등을 하지 못하고 1332달러 그리고 저희가 분봉으로 차트를 세팅했을 때 지금 최근 첫 번째 봉이 급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골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해설위원님 업이고요. 마스터님 관망이세요. 그리고 김경희 PD는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골드 최근에 뭐 같은 자리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먼저 역시 골드 역시나 저도 마스터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망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사실 네. 지금 일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봉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지금 5위평하고 10위평하고 좀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시황을 좀 곁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좀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골드 자체가 달러 인덱스 통화 정책에 맞물려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지금 시사를 해주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최근 장세가 여러분들 고점 올라가다가 지금 좀 흔드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차트 분위기가 잠시만요. 네. 차트는 지금 일부 분봉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60분봉인데 네. 최근 장세 자체가 달러 자체가 지금 저가를 이어가다가 조정세가 오니까 골드 자체도 조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2 정책회의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쵸. 22 정책회의 언제 있죠? 예, 목요일에 있죠. 여러분들. 네. 분명히 기자회견 때 이제 주로 터질 겁니다. 기자회견 때 주로 주목을 해야 되고 이제 좀 이따 유로 얘기할 때 조금 얘기를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왜냐면은 주 통화 정책이 이제 ECB 정책 회의 그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골드가 매도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릴 텐데 ECB 정책 회의 전까지는 저는 관망을 좀 지속하는 거를 추천드린 것 뿐이고 네. 지금 골드 부분이 조금 하락이 이어간 거는 저는 단순히 박스 형태로 또 다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다. 왜냐면 정책 회의가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관망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네. 박스 장세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열린다. 22 정책 회의 전까지. 그러니까 매매를 관망으로 좀 분위기를 살펴보는 게 더 적절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관망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1330달러와 1335달러 이런 같은 구간에서 급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같은 자리 지지부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2 통화정책회의 목요일 전까지는 이런 같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목요일 이후에 좀 본격적인 흐름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에서 오늘 관망의 의견을 주셨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 나온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제한적인 가격대 안에서의 흐름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좀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골드 의견 들어볼까요? 다운이시죠? 네, 다운인데요. 그 지난번에 이제 업이시네요. 업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저도 약간 혜영님하고 약간 이게 비슷비슷해요. 네. 사실 비슷비슷한데 업이십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정해드릴게요. 네. 약간 업인데 약간 네. 다운의 가능성이 있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왜냐면은, 입혀주시네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운이다. 네. 다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이유들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번 주는 왜 또 넌 또 업이냐 이어가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업이어도 지금 제가 라인 그려놓은 1344.7 잘해봐야 1345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일단 가장 불확실한 두 명이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너무 불확실해서 한 명은 이제 20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고요. 나머지 한 명은 그 다음 날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할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예로 그 22 드라기 총재는 그 전력이 꽤 많습니다. 그 청개구리 드라기라고 해가지고 일단 시장에서 원하는 걸 꼭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분. 그러니까 시장에 미리 시그널도 많이 안 주고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이제 그런 전력이 한 3번 정도 있었고요. 그 3번 중에 한 번은 거의 그날 하루에 해외 선물 거래를 거의 마비시킬 정도였어요. 거의 1초에 3만 계약씩 주문이 들어오고 그 정도의 시세를 한번 만들어낸 적이 있었던 전력이 있으신 분이라 일단은 일단 다음 주 주후반이 약간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겁니다. 달러의 약세를 그래도 저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시장을 좀 바꿔서 달러가 강세가고 이 시장을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은 시장으로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라고 봤는데 제 예상은 완전 그거는 바램인 것 같아요. 그냥 바램일 뿐이고요. 시장은 역시 악의
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결국 시장 끌고 가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달러는 더 약세가 돼야지 맞고요. 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미국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다보스 포럼에서 하게 되면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왕따 시키기 위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왕따라는 거. 이제 공격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주고받고 하면서 좀 시장이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밀릴 이렇게 가능성이? 예, 더 밀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달러 인덱스 안 밀렸으면 좋겠지만 예, 제 시나리오 가는 게 사실 기분이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밀렸으면 좋겠지만 약간 그런 시장 쪽으로 얘기 드린 거고요. 일단 올라와봐야 한 1445 정도. 예, 그 뒤는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이 두 명의 튀시는 분, 이 두 분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전쟁에 따른 달러 하락의 골드 상승 가능성 1344, 45까지는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뭐 앞서서 트래블 메이커가 좀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인물적인 부분으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BOJ에서 뭔가 좀 시그널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BOJ, 일본은 미국 편인가 봐요. 시그널 안 줬어요, 아직 안 줘가지고. 네. BOJ 끝나면 뭔가 시그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했는데, 약간 모자릅니다, 지금, 현재. 네. 22에 대한 전망이 약간 모자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다양한 인물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주셨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까지 함께 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로 골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저도 같은 해설위원님과 의견으로 골드는 업을 들었습니다. 항상 최근에 좀 제한적인 상승 안에서는 1330달러 눌린다면 매수고, 또 1435달러 부근에선 저는 매도적인 말씀을 좀 계속 드렸는데요. 일단은 목요일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같은 의견이고요. 일단 다시 좀 눌렸기 때문에 매수적인 접근으로 의견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로 두 번째 이슈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김경영 PD, 골드에 대해서는 홀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운에 대한 다운입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죄송하네요. 네. 우선 지금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셧다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뭐 일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모습이죠. 그렇지만 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 커져야 골드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포렉스닷컴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달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골드가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로와 파운드의 활발한 상승세 역시 최근 몇 주간 골드를 상방으로 이끌었고 최근 셧다운은 달러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골드에는 그 영향이 없었다라고 분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레이더는 현재 상황에서 골드의 지지선 1331달러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저항선 해설위원님과 비슷하게 1443달러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지지선 위에서 가격대가 잘 굳어질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3월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리 인상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골드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UBS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골드에게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도 금리 인상이 좀 널리 예상이 되긴 하지만 하방 리스크는 지금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설문에 의하면 2018년 미국 경기가 1980년대 이후 이 세세계 편안으로 인해서 3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 100명 이상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짚은 바라고 합니다. 뭐 이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더 높아지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골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역에 대한 어떤 세계 무역에 대한
스탠스가 좀 네, 그렇게 좀 공격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일단 달러 약세가 골드 지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끼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 골드에 대해서 하방 쪽으로는 뭐 작용을 할지언정 하지만 최근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까지도 골드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하방 쪽으로에 대한 부분 외신 쪽에서 의견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골드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구간 35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개장과 함께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금 오늘 개장을 하고 5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방향성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개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완전하게 전환되면서 봉화권 쪽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836포인트, 7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 0.14%의 상승세입니다. 6,943.7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도 흐름 보실까요? 유로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07% 소폭의 상승폭으로 1.2311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던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유로가 좀 오르고 다른 상품군에서 올랐지만 골드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1달러까지 눌리면서 0.14%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 오일 초반에 64달러 초반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었는데 여전히 지지가 되면서 64.1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의 강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0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뭐 좀 미비한 흐름이죠. 1,3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본장에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혼조세로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개장 속보 다시 한번 김기훈 PD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하면서 나스닥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까 짚어드렸던 대로 넷플릭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주가 12.6% 정도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장에서는 3대 지수 중에서 다우만이 소폭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다우 소속인 존슨앤존슨이나 프록터앤갬블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우가 그렇게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계속해서 이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불마켓의 어닝 시즌이 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S&P 500 소속 기업 중에 72% 정도의 기업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80% 정도의 기업이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모멘텀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으로 갈 여지가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분 뭐 앞서서 외신 S&P 500 짚어드릴 때 오늘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그런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셨는데 넷플릭스가 좀 급등을 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라는 점 나스닥에 대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렸고 자 그리고 현물 본장에서는 다우지수는 반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소식도 전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유로FX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흐름입니다. 지지부진한데요. 1.23150달러에서 0.12% 상승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나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저 다운이고요. 해설위원님 업이시고 그리고
김경희 PD와 마스터님 관망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앞서서 목요일에 ECB 계속적으로 좀 날짜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유로FX 때 하신 말씀이 또 있으시다고 해주셨잖아요. 관망 들어볼게요, 먼저 마스터님. 네, 일단 ECB 정책 회의에 관해서 할 말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유로 보시는 분들하고 골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매매가 힘들 거예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네. 최근 장세가 그냥 흔드는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어차피 ECB는 반대로 차트 보면 유로는 반대 차트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ECB 정책 회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반대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더 추가적으로 무너질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세가 나올지의 판단은 드라기 총재 입에서 갈려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지켜볼 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신세계에서 맞추는 거는 뭐냐면은 드라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종류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상황 자체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ECB 정책 이후에 유로가 매도 추세를 조금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달러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하락장을 많이 내려갔죠. 네. 왜냐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종류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 이제 지난주였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1.4%로 동결이 떴어요. 네. 지금 ECB에서 그렇게 급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상황 자체가. 유로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종류를 언급한다는 거는 진짜 보통 이제 경제 지식인, 경제 정책을 꺼낸 사람에서 상식적인 범위 밖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료를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ECB 정책 이후에 골드, 유로 매도 추세를 이어가는 걸 판단하고 매도적으로 조금 접근하심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죠. 네. 네, 거기 부분을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매도 추세를 이어간다면 FOMC 회의에서 달러 인덱스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큰가, 이것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지금 미국 FOMC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 내용에도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인상에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이후에 아무튼 골드, 유로 자체가 매도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달러가 조정이 온다는 가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한 1, 2주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매도 추세를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기준은 ECB 정책 회의입니다. 그 기준 자체는 ECB 정책 회의 이후 매도 추세를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ECB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유로와 그리고 골드에 대한 종목 포지션까지 진입의 여부가 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유로에 대해서는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하지만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함께 말씀드렸듯이 혜영 마스터님은 올해 유로에 대해서 긴 상방에 대한 추세로 좀 예견을 해주신 만큼 그 부분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까지도 좀 구분해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ECB 회의에서는 9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시도를 위한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좀 포커싱 맞춰져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윤 PD, 오늘 바로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굉장히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에 지금 ECB 회담 앞두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역시나 좀 투자자들이 이 회담에서 ECB의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소폭 반등을 해줬는데, 미국의 이 세계 무역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사라지면서 달러가 상승을 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세이프가드
관련해서 지금 관세 부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장에서도 오늘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퍼스트솔라라는 그 태양광 관련 기업과 월풀 세탁기 만드는 기업이죠. 주가가 지금 본장에서 좀 5%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파급력이 좀 컸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지금 트럼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 골드 이슈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그가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보호무역을 역설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머징 마켓 통화에 대한 매도가 촉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ING 런던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반무역 스탠스를 좀 강하게 표현을 하면 원화라든지 중국 위안화 같은 통화들의 매도세가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있으면 달러 역시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또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서 글로벌 경기가 지금만큼 통합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무역 부분이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무역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만큼 좀 통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셧다운 관련해서는 지금 종료 소식으로 인해서 달러가 이전에 좀 셧다운 발동 이후에 하락했던 부분을 조금 회복을 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이슈들이 좀 굉장히 좀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이슈만으로 지금 뭐 이게 유로가 상방으로 갈 것인지 하방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관망에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역시나 김기용 PD 관망에 대한 의견으로 여러분들에게 유로 FX 좀 설명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얽히고 설킨 과정 이 단어 자체가 현재 유로 FX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 20일 회의를 모든 투자자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를 발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뭐 해설위원님도 짚어주셨듯이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 대한 강화가 일어났을 때는 원화와 위안화에 대한 매도세가 좀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국의 통화에 대해서도 방향성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달러도 역시나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점까지 주요 포인트로 기준 삼아 보시고 다른 통화에 대해서 유로 FX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제 개장을 하고 이제 17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S&P 일단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840포인트까지 돌파했고요. 0.17%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더욱더 상승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6,957포인트까지 돌파했고요. 0.38% 상승분이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 FX는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 1.23070달러 0.04% 상승분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다시 한번 볼게요. 골드는 1332달러로 다시 한번 소폭의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 오일은 64달러 초반대에서 지지부진합니다. 64.16달러 선 0.3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현재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속보가 좀 상황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쪽에서 규모 7.9 강진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인데 서부 전역에 쓰나미 경보까지 울린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재해가 작년이죠. 작년 말부터 올해 초반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이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알래스카 쪽에서 7.9 강진에 쓰나미 경보까지 이뤄졌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 내용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시장 전략과 함께 시장 흐름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일부에 대한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상담 본격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